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뉴스를 켰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피 인상 결정. 원달러 환율 장중 1350원 돌파. 소비자물가지수 전년 대비 3.2% 상승. 읽긴 읽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경제 뉴스는 매일 나옵니다. 하지만 정작 그게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김진 앵커는 말합니다. 경제 뉴스는 어렵게 쓰여 있지만 사실 세 가지만 알면 대부분 읽힌다. 금리, 환율, 그리고 물가. 이 세 가지는 경제의 온도계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쉽게 내 삶과 연결해서 이해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경제 뉴스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될 겁니다. 경제 뉴스가 어려운 진짜 이유. 경제 뉴스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숫자와 용어 뒤에 숨어있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의미냐를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사는 이렇게 씁니다. 기준금리가 0.25%피 인상됐습니다. 근데 이게 내 대출이자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내 접근금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기사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김진 앵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건 현상 자체가 아니라 그 현상과 내 삶을 연결하는 언어의 부재다. 오늘은 그 연결 언어를 드릴게요. 금리, 환율, 물가. 이 세 가지를 이해하면 경제 뉴스의 80%는 읽을 수 있습니다. 경제의 온도계 세 가지를 하나씩 설명합니다. 첫 번째, 금리란 돈의 가격이다. 금리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리는 돈을 빌리는 비용입니다. 즉, 돈의 가격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받은 사람 이자 부담 증가, 예금한 사람 이자 수익 증가, 집값 대출이 부담스러워지면 수요 감소, 집값 하락 압력, 주식 채권 금리가 오르면 주식 매력이 상대적으로 감소, 금리가 내리면 반대입니다. 뉴스에서 금리 인상이 나오면 이렇게 체크하세요. 나는 대출이 있나? 있으면 이자 부담이 늘겠구나. 예금이 있나? 있으면 이자가 더 붙겠구나. 주식을 하고 있나? 단기적으로 조심해야겠구나. 금리 뉴스는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환율은 돈의 상대적 가치다. 환율은 우리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1350원이라는 뉴스는 달러 한 개를 사려면 원화 1350원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업자 같은 물건을 더 비싸게 수입해야 합니다. 수입 물가 상승, 즉 물가가 오릅니다. 수출기업 해외에서 달러를 받아 환전하면 원화가 더 많아집니다. 삼성, 현대 같은 수출 대기업에 유리합니다. 해외여행 같은 돈으로 해외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해외여행이 비싸집니다. 해외 직구 가격이 오릅니다. 환율 뉴스가 나오면 이렇게 체크하세요. 나는 수입 소비자인가? 수출 관련 주식을 갖고 있는가? 해외여행이나 직구를 자주 하는가? 이 질문들이 환율 뉴스를 나의 이야기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물가란 경제 건강의 체온계다. 물가는 우리가 매일 체감하는 경제입니다. 마트에서 장 보다가, 카페에서 커피 주문하다가, 주유소에서 기름 넣다가,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 3.2% 상승은 작년보다 전반적인 물건 값이 3.2% 올랐다는 뜻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실질 임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물가가 너무 오르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물가, 금리, 집값, 주식 순으로 연결됩니다. 이 연결고리를 알면 물가 상승 뉴스 하나로 앞으로 금리가 오를지 집값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김진 앵커는 말합니다. 금리, 환율, 물가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서로 연결되어 움직인다. 하나를 알면 나머지 두 개를 예측할 수 있다. 2022년의 이야기입니다. 그해 초 이런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국제 유가 급등,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 8%대 돌파. 경제 뉴스를 모르는 사람, 전쟁이 났구나. 안타깝다. 그냥 넘겼습니다. 경제 뉴스를 읽을 줄 아는 사람,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린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따라 올린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자가 오르고 집값에 하락 압력이 생긴다. 이 연결 고리를 읽은 사람은
그해 초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꿨고 주식 비중을 줄였고 현금 비중을 늘렸습니다. 그해 말 금리는 크게 올랐고 주식은 크게 떨어졌고 집값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는 같았습니다. 읽는 능력이 달랐습니다. 오늘 배운 경제 뉴스 읽는 법 세 줄로 정리합니다. 하나,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오르면 대출 부담, 예금 수익, 집값, 주식 하락 압력. 둘, 환율은 돈의 상대 가치다. 오르면 수입 물가, 수출 기업 유리, 해외여행 비용. 셋, 물가는 경제의 체온이다. 오르면 금리 인상 신호, 연쇄 반응이 시작된다. 오늘부터 경제 뉴스를 볼 때 딱 이 질문 하나만 하세요. 이 뉴스가 금리, 환율, 물가 중 무엇과 연결되어 있나?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나? 이 질문 습관이 쌓이면 경제 뉴스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세 번째 주제, 대화의 품격을 높이는 시사상식.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대화가 달라지는 이유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경제 뉴스 중 가장 헷갈리는 용어가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 반영할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